반드시 하지 마셔야 되는 일은 절대로 주변 동료분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회사 그거 안 되지 않아? 저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희 회사 녹용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걸리게 되는 경로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요, 저도 처음에 급하게 사업자를 내느라 누리지 못했던 혜택인데요, 여러분들은 꼭 누리시길 바라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거는 바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겸업금지 조항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요. 반드시 하지 마셔야 되는 일은 절대로 주변 동료분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마 그들은 내피셜로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도 동료들이 그래요. 우리 회사 그거 안 되지 않아? 저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저희 회사 녹용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은 제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는데요. 녹용팀에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물었고 그 업무랑 관련이 없는 일이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정당당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할 수 있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는 겸업금지 조항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 취업규칙에 그런 조항이 가끔 들어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걸릴 수도 있는지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건강보험료는 보통 소득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으로 연간 2천만 원, 순이익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을 넘는다면은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로 뭐 배당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쇼핑몰을 해가지고 벌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확정 짓기란 어렵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인데요. 만약에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그 직장 가입자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을 하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중복으로 가입이 돼서 이게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실 정도라면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뭐 무서울 게 없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해서 쓰기보다는 프리랜서나 알바분들을 많이 쓰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걸리게 되는 경로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요, 바로 동료들의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만 조심한다면은 사실 걸릴 일이 그렇게 없겠죠. 그리고 SNS에서도 만약 직원분들이 팔로우가 돼 있다면 사업에 대한 얘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고 쇼핑몰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고 뭔가 쇼핑몰이나 다른 걸 도전해 보시려고 한다면 육아휴직 전에 사업자를 내시고 그 이후에 소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월 소득 1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육아휴직 급여는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직을 하고 사업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휴직 전에 사업자를 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자를 내는 게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공무원분들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경찰이기도 하고 뭐 진짜 공무원이거나 선생님이거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 명의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도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특히 무보수 대표이면서 직원이 없다고 하면은 월급을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모두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법인에서 저는 월급을 받고 싶은데요? 돈을 받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꼭 법인에서는 월급이 아니어도 배당이라던가 이런 방법들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요.
저도 처음에 급하게 사업자를 내느라 누리지 못했던 혜택인데요. 여러분들은 꼭 누리시길 바라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처음 내시는 분들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찾아보세요. 사업자 주소지를 물론 내 집으로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비수도권 지역에 낸다면은 소득세나 법인세가 50에서 100%까지 감면이 됩니다. 무려 5년 동안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일단 사업자부터 지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생각보다 사업을 해보시면은 혜택이 꽤나 큽니다.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아예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런 소소한 것들이 더 많이 궁금했는데요. 왜냐면 괜히 돈도 못 벌면서 사업자 내서 회사에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내가 과연 돈은 벌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부터 뭐 법인에 오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작게 걸어왔던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는 외로운 싸움이겠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